소설가 한강이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10일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소설가 한강을 선정하면서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 간의 연결에 대해 독특한 인식을 갖고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됐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는데요. 현 세대를 대표하는 소설가로 꼽히는 한강은 2016년 채식주의자로 노벨문학상, 곤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세계적 권위의 부커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쌓은 바 있습니다. 이번 쾌거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200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지만 정치적이고 주관적인 선정 기준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평화상의 입지를 감안하면 이번 수상의 가치는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자국 유명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를 강력한 수상 후보로 보고 발표를 생중계할 정도로 노벨상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일본 역시 우리나라만큼이나 한국인 소설가의 수상 소식에 놀랐는데요. 언제나 우리나라를 조롱하는 용도로 노벨상을 써먹던 일본 내두익들도 수상 속보가 뜨자마자 실시간으로 반응했습니다. 5채널 야후재팬 댓글 살펴봤습니다. 드디어 한국이 노벨상을 잡았다. 아 이제 당분간 아시아에는 안 주겠네 이런.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상이 또 멀어졌나? 내두익이 발광할 사안이네. 내두익인데 솔직히 축하해. 정당한 노력과 실적의 결과로 노벨상인 거면 한국인이든 누구든 존경할 만하다. 한국, 중국은 안 그런 경우가 많아서 까이는 거지. 이시바가 자민당 총재가 되는 날은 와도 무라카미 하루키가 문학상을 받을 날은 영원히 안 온다. 우익의 인종 편견 소재가 하나 망해서 경사스럽다. 바보 취급받던 노벨상 수상자 예약석이 드디어 쓰일 때가 온 건가. 한강님 축하. 한국 문학 정말 지금 너무 대단함.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거 상대도 안 되는 떠오르는 신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한국은 영화가 별 차원인 건 알았는데 문학도 굉장한 건가? 작별하지 않는다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영향을 느끼는 동시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게 해주는 작품. 헛소문인가 싶었는데 진짜였어. 야후 댓글 예상. 노벨상도 땅바닥에 떨어진 느낌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일본인은 온갖 분야에서 형님의 참패입니다. 그래도 자연과학계는 여자니까 내두익 틀떡들이 두 배로 발광할 거라고. 무라카미 하루키로 우쭐댔었더니 한국에도 국제적인 작가가 있었던 거냐. 부커상 받았던 사람이네. 이제 일본은 노벨상조차 먼 존재가 됐는데 한국은 반대로 가까워지는 게 대단해. 아니, 일본이 몰락했을 뿐인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마침내 왔군. 이런 반도는 축제겠구만. 드디어 추월당했다. 한국이 예산을 들이는 일본보다 문학적으로 뛰어난 거야. 작품이 일본에서도 번역되고 있을 정도로 저명인사야. 출판사도 좋아하겠다. 무라카미를 제끼고 따는 게 크네. 번역도 엄청 나와 있네. 소년이 온다가 되게 무섭고 되게 울컥함. 이것이 한강의 기적인가? 일본은 뭐하는 나라야. 후보자가 무라카미밖에 없어? 그럼 당연히 못 받지. 가즈오 이식으로 간 일본인 프레임이라고 어딘가에 적혀 있었지. 그러면 무라카미 하루키는 남은 수명과의 싸움일까? 매수했구만. 하루키가 화병이 나버려. 아시아 프레임을 한 번 썼기 때문에 일본에선 당분간 안 나오겠지. 이 사람 실적으로 보면 되게 일반적인 거네. 근데 밥 딜런은 대체 뭐였을까? 밥 딜런이 제일 불가사의함. 다와다 요코가 헐났다. 어라? 유력 후보가 똥 비슷한 이름인 사람 아니었어? 이름이 바뀌었나? 최근 물망에 오르는 가나이 미에코는 왜 올라오는지 모르겠다. 그 여자는 국제적인 상은 하나도 못 받았음. 정치적 올바른 프레임인가? 앞으로 대표작을 쓸 것 같은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게 노벨의 유언에도 부합한다든가 하는 건가. 프레임 같은 걸 믿는 거냐? 결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서클 회원들의 추천이 결정적인 거야. 밥 딜런이 수상하고 필립 로스나 밀란 쿤데라는 수상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상이라는 걸 문학가들은 다 알고 있다. 게다가 대륙 순환제의 쓰레기라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수상한다고 하면 15년 후쯤? 아마 수상하기 전에 죽을 거임. 그래도 드디어 한국에도 제대로 된 권위가 생겼구나. 이번은 아시아 프레임일지도 모르지만 노벨상 치고는 꽤나 젊은 수상. 이건 작가로서 수준이 높은 것일까? 일반적으로 가볍게 읽기 쉬운 게 한국 문학은 아니고 그런 걸 많이 번역하고 있을 뿐. 그렇다고 하지만 한강의 작품은 가볍게 읽을 수 없다. 무거워요. 이쯤 되면 노벨상 위원회 멤버 사이에서 무라카미 하루키에게는 수여하지 말라는 암묵적인 합의라도 있는 것인가 하고 의심하고 싶어지네. 일본인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게 1994년인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게 경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에 파급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경제는 모든 것의 원동력이니까요. 축하해요. 한국은 경제력도 향상되어 1인당 GDP에서 일본을 추월하는 데까지 이르렀고 앞으로 노벨상도 연이어 수상하게 되겠지. 일본으로선 옆에 유력한 라이벌이 출연하는 것은 자극이 되고 격려가 된다. 이분의 수상 작품의 일본어 번역본 정도는 기사로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읽고 싶습니다. 사진상의 얼굴은 청초하고 경력도 멋진 분이네요. 이분 소설의 일부를 읽은 적이 있어. 역사를 생각하게 만드는 소설이었던 것 같다. 훌륭한 작가라고 생각함. 이것으로 한국의 노벨증도 한동안 발병하지 않겠죠. 드디어 해냈네. 한국시 축하해요. 이제부터 내 노벨러시. 아니면 처음이자 마지막일까? 축하합니다. 한국어로는 섬세한 문학 표현이 어렵다고 여겨졌는데 대쾌겁니다. 한국은 실질적으로 첫 노벨상 수상이네요. 김대중의 평화상은 카운트 안 해도 되겠죠. 한국에서 노벨상은 안 나온다는 말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믿기지가 않음. 깜짝이야. 일본을 이겼다. 일본보다 위라고 날릴 듯 전하라는. 상당히 우수한 번역가가 붙었나 보다. 아마존 리뷰를 읽으면 시적이고 아름답다는 글이 많다. 어느 쪽인가 하면 독자의 타깃이 여성일지도 모른다. 한국의 현대문학 작가들은 원로 작가들한테서 너희들이 표현하는 주제는 왜 작냐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한다. 확실히 장편 소설 태백산맥을 쓴 조정래씨 세대에 비하면 현대 한국 소설가들은 다루는 주제가 작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보면 시대적 배경은 있지만 개인의 의식을 향한 섬세한 표현에 집중하고 있다. 시대와 인간은 분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인간을 중심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뜻이 전해진다. 읽는 사람에 있어서는 자신의 서 있는 위치를 깨닫게 되는 재미가 있음. 이 작가는 모르고 이분이 쓴 작품도 읽어본 적이 없지만 노벨상은 백인을 위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 여성으로서 처음 수상한 것은 좋았습니다. 덧붙여 관계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위에서 보는 시선으로 일반 서민을 우습게 보는 분위기가 있는 하루키스트들이 이번에도 유감스러워하고 있는 건 기쁘네요. 자연과학의 수상도 훌륭하지만 인문과학에서 잡는 것도 정말 훌륭하다. 과학기술의 국제 경쟁은 치킨 레이스가 되기 쉽지만 엔터테인먼트나 브랜딩은 잘 포지셔닝하면 더 맛있는 산업이 된다. 그러니까 인문학이야말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엔지니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